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인입니다. HMM에 대해서 뭐 딱히 안 좋죠. 안 좋고, 지금 일단 보면 미국장 같은 경우 어떻게 끝났습니까? 해외 증시 나스닥하고 다우가 그래도 꽤 많이 오르면서 이제 S&P 뭐 다우 다 많이 오르면서 끝나긴 했는데, 지금 뭐 선물 지수로는, 근데 선물 지수 주말에 여나? 오늘 주말이 아니구나. 선물지수 지금 열린 거를 봤을 때는 어쨌든 마이너스 살짝 나오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한 건 오늘 어쨌든 내일 장이 열리고, 그럼 오늘 미국 장이 먼저 선행해서 열리기 때문에 그 미국 장에 따라서 어떻게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냥 큰 틀에서요. 이거는 HMN 단독만이 아닙니다. 큰 틀에서 장이 흘러가는 방향성을 지금 미국 증시가 좀 우리한테 먼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봤을 때 뭐 어쨌든 지금 좋다 안 좋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HMM 뭐 뉴스 딱히 있는 건 아닌데요. 우선 몇 가지 좀 보고 가면 한 게, 일단 그 제가 금요일날 올랐던 영상에서 그 뭐지, 그 카페 스태프분들께서 말씀하셨던 SM한테 팔려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라고 했던 그런 말씀에 대해서, 물론 그러니까 정답은 솔직히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이 뉴스를 왜 갑자기 갖고 왔냐면 여기서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SM그룹은 SM 상승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산업 부흥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수송 안정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건 필요 없었고, 이와 더불어 시중에 떠도는 HM의 인수설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 그러니까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케이? 물론 나중에 말이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황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팩트니까 우리는 팩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 같아요. 이거는 좀 말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다들 알다시피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정말 20주 만인가 21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그래, 하락했다, 좋됐다, 야, 끝났다, 모든 게 끝나버렸다 라고 빤스 벗고 자살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죠. 왜 떨어졌을까? 그래서 한번 뉴스를 같이 하나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뉴스인데요. 뭐 항만 손잡은 여전하다. 뭐 다들 알다시피 뭐 제가 그 HMN 관계자분들한테 듣는 얘기만 들어봐도 미쳤어요. 아직도 나아진 게 없어요. 근데 왜 떨어졌을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말을 하는 건, 우선 떨어진 노선을 먼저 보면 봐봐. 미주 동안은 가장 큰 하락폭, 그리고 미주 서안 노선은 뭐 머물렀구나. 근데 아무튼 지금 이거는 HM한테 악재라면 악재죠. 왜? HMM이 미주 쪽에다가 많이 하잖아요. 동남아 쪽은 많이 안 하고 거의 메인이 미주하고 유럽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물론 여러분 뭐 이게 지금 막 주가를 막 뭐 파산시킬 정도의 그런 악재는 아니니까 뭐 걱정할 건 없는데, 미미하게 그냥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악재를 보였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다? 님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데 따른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판단. 솔직히 주꾸미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왜냐면 나아진 게 없잖아요. 나아진 게 없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 전체 항만 내 대기 중에 컨테이너선 비중이 34.8%로 1.3%포인트나 증가를 했어요. 나아지는 게 없는 상황에서 운임지수가 떨어질 이유가 물론 뒤에 가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여튼 지금 이건 일시적으로 주꾸미도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근데 이 부분도 약간 우리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돼. 봐봐. 세계 3위 규모의 프랑스 선사인 CMA가 내년 2월까지 모든 빈정기 단기 운임을 동결하겠다. 운임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독일의 하파그로이드도 앞으로 몇 주간 비정기 단기 운임을 울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일부 선사들이 비정기 단기 운임을 동결한 데엔 고객과의 관계 관과 공급망 문제 해결, 운임 상승에 대한 화주 관계 기관의 압력 등 복합적 이유가 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주꾸미가 말하고 싶은 건 HMM. 자, 지금 비정기 스폿 같은 거 운임 오지게 오를 때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오지게 올리질 못했어요. 왜? 국적선사, 즉 정부에서 우리 HMM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스폿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냥 간단하게. 이거 이제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 내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스폿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자리가 있어. 컨테이너 선이야.
그럼 반이 스포짜리로 채우고요. 반을 전기, 그러니까 그 전기 화물에다가 이렇게 반을 채워요. 이해돼요? 스폿이 뭐냐면 비전기 화물이에요. 그냥 나 이번에 뭐 좀 보내야 되는데 하는 이것들이 존나게 여기 쌓이는 거야. 근데 여기에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던 게 현재의 해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HMM이 이거를 계속 올리지 못했어요. 왜? 정부에서 올리지 말래요. 중국은 어땠어요? 이쪽 부분을 계속 올렸어요. 그러니까 배들이 어떻게 해요? 중국으로 가죠. 중국에 가서 다 한국 패싱이 일어났어요. 왜? 중국에 가서 여기서 비정규 물품 실으면 예를 들어서 2배, 3배 가격을 받는데 이해돼? 굳이 여기 한국까지 왜 와? 여기서 그냥 다 채우고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자 이게 동결이 된다. 이쪽 부분이 동결이 된다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물론 바로 나타나진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금 더 자주 이렇게 거대 선사들도 오고 어쨌든 좀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HMM의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악재다라고 HMM 입장에서는 이게 꼭 악재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뭐 SFI 지수가 물론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물론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악영향이 또 모르겠어. 언제까지 떨어지냐 도대체. 나올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아이고 나 보니까 나 혼자 남았더만 유튜버도. 뭐 죽으면 끝까지 갈 거예요. 말했지만 10,000원까지 갈 거예요. 10,000원 되면 그때는 이제 진짜 얘기해 보자고. 우리 깊게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10,000원까지 오면. 근데 아무튼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HMM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고 SFI 지수 떨어진 건 그렇게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래서 하나씩 보고 영상을 끝내자. 하나씩 이제 봐볼게요. 우선 시간의 단위가에서는 뭐 딱히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났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저번에 JP모간 서울은 뭐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쟤네가 많이 사고 있어요. 예.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근데 나쁘진 않은 거야. 나쁘진 않은 거야.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도 어쨌든 매수를 하게 되었다. 더 많이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봤을 때 지금 맥점이라고 보는 건지 모르겠죠. 어쨌든 괜찮은 가격대라고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매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하고 있는 짓들입니다. 알겠죠? 걔네들이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는 공매도 추이가 좀 떨어지진 않고 있네요. 분명히 떨어지진 않고 있는데 뭐 누누이 말하지만 봐봐요. 이게 상관관계가 이게 1대1이냐고 이게 아니라고. 제발 좀 아니라고. 영향이 있겠지만 이게 다 아니라고. 그렇게 치면은 야 이날 더 많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되냐? 야 아니라고. 신용 잔고율은 왜 늘었냐? 나 돌아버리겠네. 야 이제 신용 끼고 살려고 그러냐? 미치겠네. 2만원대 오면은 좋을 거 같냐? 아무튼 뭐 이렇게 돼요. HM은 지금 어쨌든 상황은 이렇고 뭐 솔직히 정확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아 보진 않고요. 근데 지금 분명한 건 미국장이 그나마 금요일날 반등을 꽤 크게 해줬기 때문에 물론 문제는 이제 오늘이 중요해. 오늘 우리가 쉬는 날이다 보니까 미국장이 오늘 있는데 지금 어쨌든 나스닥이나 그 선물지수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긍정적이진 않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HMM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 죽구마라고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보이시죠? 근데 이거 야 우물 제대로 팠다. CCI 딱 봤는데 우물 제대로 팠죠. 우물을 제대로 팠을 때 뭐다?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타의 입장에서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봐봐요. 이때 제 우물이 크게 팠는데 만약에 이날 들어왔던 사람이 있다고 치면 물론 이게 우물의 끝인지 아닌지 누구도 몰라. 야 이러놓고 갈 수도 있어요. 바닥으로 지하 2층 3층이 없어요. 끝없이 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말하고 싶은 게 뭐다? 우물을 팠을 때 들어가는 거는 사실 나쁘진 않다. 어쨌든 HMM 솔직히 망하진 않을 거거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SM한테 넘어가지 않으면 호재라고 난 봐. 물론 이게 누구한테도 인수가 안 되면 악재겠지만 그러니까 되게 이게 애매해. 여러분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유, HMM 주가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과연 얘를 매각할 때 좀 더 싼 가격으로 보내기 위해서일까요? 난 그것도 너무 헷갈려.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매각이 된다고 했을 때 다시 전고점까지 올 수는 있으니까 솔직히 내 개인적인 생각에 전고점은 약간 정말 먼 미래인 것 같아. 갈 수는 있겠지. 1년, 2년, 3년 지나면 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 먼 미래일 것 같기는 해. 왜냐면 뭐 그냥 예를 들어보는 거야. 아무거나 갖고 와 봐요. 아무거나 갖고 와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때라고 하죠. 이때가 2011년입니다. 2011년 SK 이노베이션 그냥 아무거나 갖고 온 거예요.
SK이노베이션이 25만 8천 원을 찍었습니다. 25만 8천에 누가 물렸다고 합시다. 누가 물렸어요. 그 사람이 이때도 못 팔죠. 본전에.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요. 10년이 지났거든요. 10년 만에 본전에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꾸미가 이 생각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뭐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걸 너무 많이 놓치는 게 생겨요. 10년 동안 이 묶여있던 돈을 내가 본전으로 가져왔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10% 손절을 때렸어. 아니면 5% 손절을 때렸어. 때려서 물론 그 순간은 아팠지만 그 기회비용 내가 다시 그 돈으로 시드로 뭔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생기잖아. 그 기회비용을 10년치를 버린다는 거지. 물론 내가 본전에 나왔겠지만 이해돼요? 10년을 기다려서 본전에 나왔겠지만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 물론 내가 이때 뭐 20%든 뭐 손절하고 나서 계속해서 내가 딴 거 단타 뛰든 뭘 하든 투자 잘 못해서 더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돈이. 그럴 수도 있기는 해. 근데 말하고 싶은 게 뭐다? 그 반대로 솔직히 주꾸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좋은 종목을 저가에 잡아서 기다리면 먹거든요. 뭐 정말 예컨대 2011년 3월에 이때 내가 이거 뭐 4월에 뭐 50% 손절하고 나왔다 치자. 나왔다 쳐요. 아, 그거 아니야. 손절을 50% 아니 10% 손절 아니 20% 손절하고 나왔다 치자고. 그러면서 내가 그 같은 기간에 그냥 삼성전자 들어갔다 치자. 2011년이지. 뭐야? 뭐 요때냐? 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날라갔어. 이미 10%고 나발이고 이미 다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런 기회비용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HMM 갑자기 얘기하다 왜 이런 30%로 빠지냐면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솔직히 유튜버 어쨌든 나밖에 안 남은 거 아는데 그 사람들을 욕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난 아쉬운 건 그 사람들이 진짜 나갈 생각이었으면 빨리 나갔어야지. 왜냐면은 4만원 깨졌어 나가야지. 주꾸미는 눈이 많아지만 4만원 깨졌으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일단 뭐 전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도 뭐 많이 물린 사람들은 나가기 싫은 것도 있고 할 건데 그냥 그 기회비용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HMM 언젠가 5만원 갈 수 있습니다. 분명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5만원 갈 때까지 그 기다린 그 시간 그거를 여러분이 잃고 있다는 거를 항상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언젠간 물론 모르겠어요. 정말 단기간에 5만원 가고 10만원 가주면 정말 좋겠지만 주식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조금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말했을 때 누가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건 축구만 너무 안 나가냐. 여러분 전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요? 전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뭐 보고 싶은 것도 있기는 해. 맞아 말씀드렸잖아요. 난 진짜로 이게 맞는지 보고 싶다니까. 주가는 매출을 따라간다를 보고 싶기도 하고 옛날에 누가 그려줬던 초창기에 그 상승 오지게 할 때 그려줬던 그림인데 주꾸미 호래 내가 선장이래. 여러분 선장은 나가지 않습니다. 선원들이 다 나가고 선장은 나가야 돼요. 그것도 있어요. 물론 내가 봤을 때 진짜 모르겠어. 근데 야 솔직히 5만원 이상 되면은 너네가 안 나간 거야. 알겠지? 너네 다 수익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나갈 수 있는데 너네가 안 나간 거야. 근데 아무튼 5만원 이상은 돼야 돼 나가지. 최소. 물론 난 7만원까지 가게 바라고 7만원에 나가려고 최선을 다할 거지만 안 올 수도 있어. 분명히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뭐다? 내가 선장이다. 그러니까 뭐 그냥 약간 오글거리는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나는 이 HMM 영상을 통해서 채널이 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나를 욕한 사람도 있고 뭐 칭찬해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나는 내 책임 그거는 뭐다? 나를 선장으로 세웠었다면 나는 선장으로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까지 보고 나가는 게 진정한 선장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방금도 말했지만 기회비용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저희 배에 타고 있는 선원이시잖아요. 살아야죠. 전 죽어도 돼요. 여러분들은 살아야죠. 왜?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리더 아니냐. 아무튼 뭐 좀 부리려고 뭐 부리려고 내가 좀 멋있게 말해봤는데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잘 판단해 보시고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 같이 가고요. 어차피 주꾸미는 항상 계좌 인증하면서 무너져가는 계좌 보여드리면서 함께 추락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간 만에 하나 가까운 미래에 떡상을 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떡상한지는 모르겠지만 오지게 올라간다면 그때 다 같이 이제 HMM 배에서 내려서
빤스 벗고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꾸미는 나가지 않습니다. 예. 언제나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주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